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상품 수가 인데도 루핀 입점 된단 말이에요. 대표님이 한 2021년에 저를 찾아와 주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2년 전에 찾아와 주셨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 스토어에 중단을 한번 하셨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매출이 잘 나오니까 저희가 그만큼 버는 줄 알았어요. 마진율이나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네이버 로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위에 노출되던 것들이 네.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타격을 좀 받고 여름부터 떨어지다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직장을 다니거나 이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돼서 폐업을 했죠. 혹시 그럼 그때 매출은 얼마까지 찍으셨나요? 그때는 한 달로 쳤을 때 네. 최고 매출이 1,400이었어요. 1,400만 원. 그러면 두 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에서나 아니면 사입할 때나 이런 돈 관리가 좀 잘 안 되셨다는? 사실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 조금의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시장만 가능하고 네. 나중에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의 자본이 어떻게 들어갈 들어가야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4개월 정도. 얼마 안 되셨네요, 다시 시작한 지가. 네. 그럼 실례지만 지금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지금은 네. 하이버랑 스마트 스토어 포함해서 870에서 900 정도?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2년 전에 해봤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바로 다시 올라오셨고,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지금 들고 오면은 지금 얼마에 파시나요? 지금은 네. 옛날 같았으면 솔직히 그냥 곱하기 1.6 해서 그럼 16,0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15,900원을 올렸어요. 지금 만약에 떼온다고 하면은 네. 카테고리별로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게 청바지다 하면은 네. 그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가 만약에 2, 3만 원대다 하면은 많이는 28,000원까지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티셔츠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한 21,000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소 2배 이상으로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곱하기 2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제품에 따라 다 다르게, 그러니까 마진이 충분히 남거든요, 이러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부업으로 찍은 매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놀라워서 제가 오늘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린 거거든요. 지금 판매하시는 카테고리는 그럼 어디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남자 의류. 여성으로는 안 하시고. 네. 지금은 스마스토어랑 하이버. 루핀 루핀? 있죠. 오, 이것도 되게 놀랍다. 왜냐면은 루핀이 사실은 입점 신청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3번 바꿔 먹었어요. 4번 정도. 4번. 네 번? 네, 네. 야, 대박이다. 사실 상품 수가 몇 개 없잖아요. 맞아요. 몇 개 있나요? 16개. 16개.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상품 수가 14개인데도 루핀 입점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안전빵으로 30개 채우고 버티컬 커머스 입점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4개만 돼도 상세 페이지랑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신 거예요? 부업하실 때 기준으로? 한 15시간? 15시간이면 이 중에 본업 일도 포함돼 있고, 네. 그러면은 부업 루틴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거의 다 본업에 다 가 있는데, 촬영이며 배송이며 사입이며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촬영은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촬영은 주말도 하고요. 6시에 퇴근하고 사무실 가면 이제 7시쯤 되면 그때 이제 바로 촬영합니다. 밥은? 밥 안 먹어요. 그때 시간 나면 네. 먹고 촬영 끝나면 이제 동대문에 가고 이렇게. 그럼 실내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디서 촬영하시나요? 실내 뭐 저희는 스튜디오? 카페 24 스튜디오인데 거기가 자연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침에 촬영하나 저녁에 촬영하나 네. 똑같거든요. 네네. 네, 그때는 이제 12시 지나면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어. 그때 이제 저희끼리 편하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연광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인조광에서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카페24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인조광으로 촬영을 해도 1,000만 원까지는 가긴 가네요. 갈 수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야외에서도 보니까 촬영을 하시던데, 지금은 다 그만두셨으니까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시나요? 네네. 야외에서 하실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옷을 다 들고 다니시나요? 네. 그냥 이렇게 걸어서? 아니요, 저희는 처음에는 오빠 친구의 차를 빌렸어요. 네. 그 친구가 같이 가가지고 도와줬었어요. 사진 촬영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찍는 시간도 지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카페24 주변을 돌아봤어요. 벽지가 조금 깨끗한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찍거든요. 카페24에서 옷을 갈아입고 네. 나서 한 착장 찍고 갈아입고 또 찍고. 오, 꿀팁이다. 그러면은 한 착장 갈아입고 밖에서 찍고 갈아입고 네, 찍고. 네. 근데 요새는 날씨가 밖에 진짜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안 힘드신가요? 아, 예. 그건 이제 힘든데. 감수해야 될 거. 그러니까 땀이 나면 또 옷 입고 벗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네. 저희가 샘플을 받으면 그걸 사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옷이 너무 많아요. 안 입는 옷. 아,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별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촬영 장비는 뭐 어떤 거 쓰세요? 저희는 그냥 아이폰 혹시 실례지만 기종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폰 12 주로 제 걸로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제 네. 거는 13 프로거든요. 어, 두 종 다 네. 차이가 별로 맞아, 없는 맞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잡이
포토샵인데 혹시 뭐 포토샵도 하시나요? 포토샵은 네. 제가 하는데 저는 핸드폰으로밖에 안 해요. 뷰티 플러스라는 앱이 있는데 무료인가요? 무료도 되는데 네. 유료로 하면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마 한 달에 11,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포토샵 가격이랑 똑같네요. 그 근데 어도비. 저희는 포토샵도 써요. 포토샵은 어떨 때 쓰냐면 배경만 밝게 할 때 그럴 때만 쓰고 주로 네. 뭐 키 살짝 늘리고 배경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 거는 그냥 핸드폰으로. 그러면은 포토샵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3가지 정도가 있다면 저는 일단 밝기. 근데 그게 밝기가 이게 아이폰을 보면은 기본 카메라로 밝기 이렇게 조정을 하면 배경이 검정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밝게 해도 흰색 바탕화면에 두면은 사진이 밝기가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흰 바탕화면에 두면서 체크를 계속하면서 봐요. 상세 페이지는 바탕이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포토샵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선명도? 사진을 가까이서 찍지 않고 멀리서 찍었으면 선명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를 조금은 올려줘야 되는데 또 너무 과하게 올리면 쨍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조절도 잘 해야 되고 그거 2개 말고는 크게 없긴 한데 저희는 어깨를 늘린다든가 키를 늘릴 때 너무 과하게는 안 해요. 왜냐면 나중에 라이브 할 때 보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진 찍을 때는 대표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좀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분위기라고 하죠. 배경이 일단 좀 깔끔해야 보는 맛도 있고 약간 깔끔한 게 사실은 조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깔끔하다고 하면 뭐 어떤 거예요? 단색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뒷 배경이 감성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가구라든지 이런 네네.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촬영할 때 구겨짐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 의류 쇼핑을 보면은 구김을 잘 체킹을 못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제 눈에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 구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는군요. 마지막 3번째는 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인드요. 주위의 시선이나 이런 게 극복을 네. 좀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사진도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들 그렇게 올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배송은 그러면 투잡 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배송을 보내러 갔었어요. 그러면 직접 보내셨어요? 네, 제가 직접 보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퇴근하고 와가지고 동대문 갔다 오면 12시가 넘잖아요. 네네네. 그때 포장을 미리 해둬요. 진짜 딱 택배 봉투에만 넣어서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점심시간이 딱 1시간인데 그때 짬내서 와가지고 휙휙 싸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택배비가 좀 비쌀 것 같은데? 얼마인가요? 네. 택배비는 카페24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무실을 써가지고 네. 거기 2,120원. 그러면 대표님들 그럼 점심시간에 택배는 보내면 되고 제품 사입할 때는 밤에 가서 네, 사입해오니까 밤에. 직접 네. 그럼 사입 삼촌도 안 썼네요. 처음에는 안 썼어요. 최소한의 이제 자금으로 좀 해보자. 대표님들은 어차피 집이 서울이니까 또 가능하시겠네요 그게. 네네. 그러면 카페24 거기 월세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쓰는 데는 네. 30만 원이에요. 2인실에 30만 원, 창문 없음. 좀 싸네요 그래도. 이태원에 있는 건가요? 네, 이태원 네. 경리단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면은 좀 놀고 싶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저희가 이태원 살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동네예요. 그냥 동네. 근데 사실 한 달에 뭐 1,000만 원 가까이 이 매출이 작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부업으로 이 매출을 달성했을 때까지 대표님들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팔릴 만한 제품을 어쨌든 찾는 게 관건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키워드를 되게 잘 찾아요. 어차피 사입해서 올려도 키워드가 없으면 안 팔리거든요. 맞죠. 그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벤치마킹 위주로 정말 잘 하고 뭐 어떻게 잘 찾으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쇼핑 인사이트를 계속 보고요. 네이버에서 하는 거예요. 예, 데이터랩 치면은 네이버에 데이터 랩을 검색하면 된다고요? 네네. 검색해서 거기에 뭐 쇼핑 인사이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패션 의류, 남자 의류 네. 해가지고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거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오케이. 일단 다 보면 거기서 셔츠 이런 게 만약에 잘 나간다 하면 거기서 아이템 스카우트로 갑니다. 만약에 2달 전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셔츠에 관한 키워드를 쫙 뽑죠.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셔츠는 누구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 키워드, 그러니까 팔릴만한 키워드, 그 좀 작지만은 진짜 팔리는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검색 수를 기반으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수 일단 그거는 무조건 하고 있고 거기서 2-3개, 네. 3-4개 셔츠에 관한 키워드들을 뽑으면 네이버 쇼핑에다 쳐봅니다. 지금 이게 팔리고 있는지 구매 건수가 좀 높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가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하고. 구매 건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네, 그쵸. 그러면 구매 건수가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 찾았는데 수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네. 1등이 구매 건수가 아예 없어요. 그럼 대표님도 안 들어가시나요? 근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팔렸을까? 그게 이제 쇼핑성인지 정보성인지 일단 보고 쇼핑성이면 그래도 도전해봐야지. 그럼 쇼핑성인지 정보성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그거는 이제 네.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은 맨 위에 탭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쇼핑이 제일 먼저 나오면 쇼핑성이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만 찾았어요. 아까 셔츠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는 상품을 신상마켓으로 찾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신상마켓으로 대표님들이 어떻게 찾는지.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설정을 일단 하고 아. 신상맞게 또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상맞게도 사실 그냥 참고용이지 이것만 믿고 여기에서 소싱을 하면 안 되는 게 막상 가보면 더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 찜을 눌러놔요. 남평화, APM, 뉴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씩 싹 돌아요. 3-4시간 걸쳐서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를 사입하는 편이에요. 대표님들께서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날 잡고 해야 되겠네요. 부업이시니까. 그쵸. 그럼 촬영을 매일마다 하진 못하겠네요. 그쵸. 그럼 촬영에 힘을 조금 덜 주고 그런 기획에 조금 더 힘을 더 준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네. 와, 엄청난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 사실 제가 대표님들 상세 페이지 알잖아요. 그죠? 네. 엄청 잘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획을 뭐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두 분에서 뭐 나눠서 하시는지 아니면 한 분에서 기획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같이. 네. 이게 그래서 네. 부업의 최대 좋은 점. 장점. 오. 혼자 생각하면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은데 오빠 네. 이거 어때? 하고 물어보면 여기서 피드백을 해주고 또 오빠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제가 피드백을 해줘서 서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님들이 더해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3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순서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어떤 상세 페이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짧고 간결해요. 다른 상세 페이지 봤는데 글이 너무 많은데 너무 대박이야. 진짜 너무 잘 풀었어. 이게 약간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우리 비문학에서 글쓰기를 하잖아요. 글쓰기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글쓰기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문단 구성, 순서, 배열 이런 거 차이거든요. 지금도 사실 잘하셔요. 왜냐면은 술술 읽히거든요. 그리고 감정도 막 계속 건드려치고. 그럼 대표님들께서 감정 건드리기 뭐 등등등 3가지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외에 이거는 무조건 넣는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핸드폰으로 보통 고객님들이 보시잖아요. 네네. 거기 딱 화면에 딱 보이게끔. 한눈에 보이게끔. 사진 크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사진 크기까지는 신경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진은 길고 또 어떤 사진은 또 옆으로 또 길고 막 중구난방인데 한 화면에 딱 들어오게 그런 말씀 하신가요? 그리고 움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사진 한 장보다 네. 움짤 한 장의 파워가 정말 크고 그 움짤도 남들이랑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노하우네요, 이게. 그럼 지금 광고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네. 한 달 광고비는 얼마 정도 쓰세요?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 사실 첫 한 달, 2달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테스트용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한 달에 80, 70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시작하니까 단가가 너무 올랐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300원이면 1페이지 그냥 맞아, 띄우는데 맞아.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쟁자들이 늘어나니까 뭐 그래도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럼 뭐 광고 꿀팁 같은 것도 있나요, 대표님? 이거는 꿀팁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 대행사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네. 저는 받아요. 네. 받고 네. 거의 한 30분, 1시간 통화해요. 그러면 거기서 꿀팁들을 진짜 많이 알려주세요. 오, 신기하다. 왜냐면 그분들도 우리를 이제 영입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아싸리 일주일 정도 맡겨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광고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바꿨고 이 사람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왜냐면 어쨌든 전문가시다 보니까 맞죠. 사실 대행사분들이 그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세팅하는 거. 캠페인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소재 이런 거 세팅하는 거는 보기 좋게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짜 맡겨보고 테스트를 해본다. 되게 신박한 발상이네요. 그쵸.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그러면은 대표님들께서 주문 들어오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택배 보낼 때 사은품 같은 거 넣어드리나요?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거 넣어주시나요? 저희는 리플 패치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리필 패치? 네. 하나에 네. 이렇게 네. 4개가 있거든. 그렇게 하면은 네. 단가가 엄청 싸져요.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드리는. 여름에 얼마인가요, 이 단가가? 장당 60원. 그러면 4개 이렇게 보내면 얼마인가요? 60원. 에? 60원? 한 장에 4개씩 붙어 있으니까. 솔직히 사은품을 어떤 걸 주는 것보다 그 사은품에 멘트가 있잖아요. 뭐 스티커를 하든 손편지를 쓰든 그 멘트가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멘트가 너무 형식적이면 그냥 아 형식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식사나 날씨를 챙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좀 다르고 친근하게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대표님들 보면서 좀 놀란 게 보통 이렇게 한 번 하다가 그만두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미용 업무를 하다 보면 광고 집행도 제가 했었어요. 그 미용실. 그러다 보니 계속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의류 다시 해도 할 수 있을 맞아. 것 같은데 싶을 때 오크트린 대표님 동영상 계속 아, 올라가고 매년 네.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죠. 너무 아쉽고 그럼 대표님들만의 멘탈 관리법 이게 좀 있을까요? 유흥을 즐기는 뭐 어떤 이유를 지나요? 약간 술도 좋아하고 아, 서로 좋아하는 취미생활 즐기고 뭐 취미생활 어떤 게 있나요? 게임 게임? 뭐 어떤 거 하시나요? 네, 오빠 마스터잖아. 네? 롤 마스터예요. 롤 마스터라고요? 아니 근데 게임을 잘하시면은 사업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롤은 못하지만 저는 메이플 스토리에서 굉장히 이름을 떨쳤었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들 2023년 목표 궁금합니다. 빅파워를 찍고 싶어요. 빅파워 등급. 대표님 목표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오빠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하긴 하는데 어. 이번에 가을 상품, 네. 겨울 상품 준비 잘해서 월 5천 찍기. 월 5천. 네. 이거 제가 오늘 무조건 찍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 이렇게 좀 나와주셔가지고 꿀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